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로 온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학개로 썸머리 부분, 연소 분류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소 분류를 좀 배웠어요. 그죠? 연소 분류를 우리가 쭉 배웠고, 뭐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는 뭐 정상연소, 비정상연소. 근데 이 비정상연소 중에 우리가 역화라는 게 있고, 그죠? 여기 선화. 역화, 선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뭐 블로우 오프, 그리고 옐로우 팁, 그리고 주염, 연소, 소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을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역화라는 건 속도를 비교했을 때 분출 속도가 더 느린 거고, 여기는 연소 속도가 더 느린 거고, 분출 속도가 더 여러분들 더더욱 빨라졌을 때 블로우 오프라는 게 일어난다. 황염이라는 건 이제 적황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질 상태 분류에는 액체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체가 있고 고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액체에는 증발, 분해, 분무, 등심이라는 게 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증발 연소는 우리가 경질류 쪽에서, 그죠? 분해 연소는 이제 중질류 쪽에서, 분무 연소는 내가 얇게 뿌리는 거라 그랬고, 등심 연소는 이제 알코올 램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기체에는 확산과 예온합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산 연소냐, 예온합 연소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표분 증자, 고체,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넣어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 4요소와 3요소에 대한 거 넣어놨고, 훈소까지 제가 마무리해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보시고, 2회독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1번 문제. 역화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버너과열, 토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즉 분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클 때, 그러니까 지금 연소 속도가 가스 분출 속도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얘가 큰 거죠, 결국. 그럼 얘는 뭐예요? 선화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음 중 역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버너과열, 가스량 너무 적을 때, 버너과열 노즐 통과하는 가스가 고온이 자, 보세요. 고온이 되는 게 먼저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압력이 과다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고온을 포인트로 보세요. 그러니까 역화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3번은 연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선화죠. 그죠? 맞습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 자, 3번. 연소가스가 연소되는 속도보다 크다. 그죠?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진 후에 여기가 보면 꺼져버리는 현상은 그랬죠? 요건 뭐예요? 블로우 오프죠. 블로우 오프. 블로우 오프. 그러니까 이게 앞에 여러분들 연소가스가 이제 분출되는 속도라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 그죠? 분출 속도가 연소되는 속도보다 클 때 불꽃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떨어진 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블로우 오프로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17년도에 나왔대요. 그죠? 그러니까 블로우 오프도 간혹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씩. 4번. 연료 노즐에서 연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지금 연소죠. 그죠? 그리고 기체예요. 기체. 역화는 연료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빠를 때 불꽃이 연료 노즐 속으로 빨려 들어가 노즐 속에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선화는 불꽃이 연료 노즐 위에서 들뜨는 현상으로 연료 노즐에서 연료 기체의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느릴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황염은 분출하는 기체 연료와 공기 화학량론 비해서 공기량이 적을 때. 오케이. 연료 노즐에서 흐름이 난류일 때 확산 연소에서 화염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하지 않고,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5번. 다음 보기에서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고른 것은 순, 목탄, 코크스, 금속분. 그럼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져가야죠. 플라스틱은 뭐다? 분해 연소죠. 분해 연소. 분해 연소죠. 6번. 다음 중 양초와 가장 유사한 연소 형태는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증발 연소 찾으라는 거죠. 이 섬유 이런 건 분해 연소입니다. 그죠? 하이드라, 요거는 오류 위험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 연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얘는 표면 연소고 목탄은. 7번 고체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재, 나프탈렌, 금속분은 증발 연소다. 아니죠. 얘 분해. 얘가 증발. 그죠? 금속분은 표면. 황은 증발. 황은 증발이에요. 아까 했었죠, 우리. 요거 자기 연소. 목재, 섬유, 플라스틱 분해. 끝났네요. 금속분. 요거 표면. 파라핀. 그죠? 자, 3번이고요. 정답은 8번.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결연소, 화염이 없는 표면연소 다 끝났네요. 2번. 황이나 나프탈렌이 열분해되면서 일어나는 연소이다. 자, 황이나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열분해가 되면서 일어나는 연소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열분해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모해에 대한 거고 이제 상변화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증발연소죠. 그죠? 이거 자체가 증발연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황이나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열분해를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증발.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연소 형태다? 아니죠. 그죠? 아니죠. 고체에서도 발생하죠. 액면에서 비등하는 기체. 잘못됐죠. 그죠? 자기연소. 삼류 위험물이 아니고 오류 위험물이죠. 오류 위험물.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막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까 4번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 나왔을 때. 왜냐하면 그 난류 연소 시에 확산 연소에서 화염 높이는 분출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례한다라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처음에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이제 기술사나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드리는 거죠. 그때 당시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챕터 4를 보겠습니다. 이제 챕터 4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연소의 조건이 나와요. 물리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연소가 되기 위해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양적으로 충분해야죠. 그러니까 가연물이나 산소 공급원이 양적으로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양적 조건 또는 물리적인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얘가 충분히 있어야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점화원의 에너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다 불을 붙일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충분히 만족이 됐을 때 불이 붙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의 양적인 조건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조건 두 가지가 양립이 돼야만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점화원 있죠. 점화원의 에너지가 줄 수 있는 에너지 조건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뭐 주율이나 칼로리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양적 우리가 에너지의 양을.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표현하는 게 더 많아요. 요거 온도. 온도로도 에너지 양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에너지가 적으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대한 포인트 세 가지를 볼 건데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케이크거든. 케이크.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생일이었어요.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딸내미들이랑 가가지고 이제 케이크 전문점에 가서 그래도 야 엄마 생일인데 아빠가 예약을 해놨다. 케이크를 사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찾아오자. 그래서 토퍼랑 이런 거 해가지고 생일 축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딸들이랑 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이 초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애기들이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치? 번쩍번쩍 빛나고 자기가 끈다 그러고 자기 생일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초에 초. 초고 여기 이제 성냥을 이렇게 주잖아요. 맞습니까? 성냥을 이렇게 줘요. 그럼 내가 이 성냥에 이제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서 여기다가 촛불을 이제 연소를 시켜야겠죠. 초를 연소를 시켜야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촛불을
촛불에 내가 성냥을 갖다 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고 싶은 거야. 그지? 가서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였더니 여기 불꽃이 이렇게 보였대요. 아셨죠? 그럼 여기 불꽃이 보였다라는 건 뭐냐? 이미 이 연소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인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점화원을 갖다 댔을 때 연소가 시작할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인화점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러면 자, 얘는 인화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 붙은 줄 알고 내가 성냥을 떼는 거죠. 뗐어요. 그러니까 점화원을 계속 갖다 댄 거죠. 갖다 대고 있다가 불이 붙은 것 같아. 뗐어요. 근데 불이 꺼져.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불꽃이 보였거든요. 불꽃이 보였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야 이제 불이 다 붙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띄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불이 꺼져. 그죠? 이거는 연소가 지속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지속시키기 위해선 지금 얘 온도가 적절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점화원을 조금 더 오래 갖다 댔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지속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소점이라고 얘기해요. 연소의 지속성을 갖게 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인화점보단 연소점이 조금 높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얘가 한 10도 정도 된다면 얘가 한 15도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지속적인 연소를 가지고 가고 싶으면 연소점이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연물들의 인화점이나 연소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시작하는 온도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 지속적인 연소를 필요한 연소점이라는 게 가연물들의 대부분 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내 성격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여기다 불을 주변에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주고 여기에다가 이 열에서도 여러분들 뜨거운 게 나오거든요. 그죠? 뜨거운 게 바깥쪽으로 나오죠. 왜냐면 발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사열을 이용해서 복사열이라는 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복사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데펴요. 아셨죠? 그럼 이걸 데펴요. 그럼 한없이 데피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불이 붙어요. 언젠간 불이 붙겠죠. 불이 붙기 쉽지 않겠지만 언젠간 불이 붙겠죠? 내가 직접 갖다 대지 않아도 어떤 이 초안의 열축적에 의해서 여기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점화원 없이 열축적에 의해 발화가 되는 지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얘 두 개는 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점화원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화원이 존재한다,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화원이 존재했을 때는 우리가 인화점과 연소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땐 우리가 이제 그때 불이 붙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온도는 얘가 가장 높게 나타나요. 뭐가요? 발화점이. 왜냐하면 얘는 실질적으로 안쪽에 점화원을 갖다 대지 않았으니까 안쪽에 열이 축적이 돼서 불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불 붙이기가 제일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태소 관계를 볼 때도 인화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조금 높은 게 연소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이제 발화점이다. 이 순서도 나중에 저하고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됐나요? 같이 보세요. 그래서 요거 2년 발화, 요 3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3개. 그래서 시작이 인화, 지속이 연소, 그리고 점화원 없이 열축적에 의해 불이 붙는 걸 발화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자연 발화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하면 자 이제 정의로 보겠습니다. 가연물에 얘를 가했대요. 그랬을 때 점화가 시작될 수 있는 최저 온도예요. 최고 아닙니다. 아셨죠? 뭐예요? 최저. 가장 낮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 그리고 점화원 접촉 시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온도래. 그죠? 자, 점화원 접촉, 이것도 다 점화원을 줬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보인대. 근데 지속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속이 되려면 뭐를 만족해야 돼요? 연소점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가연성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 자, 이 하한계라는 건 농도 범위 중에 최소 범위거든요. 바로 뒤에 나와요, 연소 범위는. 네, 이거는 이따가 보시면 이해되실 거야. 아셨죠? 자, 그리고 사류 위험물. 자, 우리가 사류 위험물에 가보면 나중에 이름이 얘예요. 근데 인화성 액체들은 대부분 다 인화점이 낮은 애들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류 위험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준의 척도인데 인화점이 낮은 애들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차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인화성 액체는 우리가 인화점을 기준으로 나눠요. 뭐 특수인화물이냐, 뭐 1석유류냐, 2석유류냐, 3석유류냐, 4석유류냐를 뭐 인화점이 뭐 21도짜리, 70도짜리, 200도짜리 이런 식으로 나눠요. 나중에. 그래서 저하고 그때 같이 한번 나중에 보실 거고. 액체가연물의 인화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액체가연물 쪽에서 인화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에틸에테르라는 게 있고 뭐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뭐 이황화탄소, 가솔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낮은 애들 있죠. 이 낮은 애들 4개는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애들 중에.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 그래서 낮은 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연소가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 시작이 이렇게 빨리 되는 애들입니다. 그만큼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낮은 애들 위주로 조금 암기를 순서대로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디아산, 이, 휘, 아, 벤, 톨, 메, 에, 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글자 따서라도 이 순서는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아시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왜냐하면 정확한 포인트를 알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이런 것들이 실험 수치고 이 실험 수치가 책마다 조금 어떻다? 달라요. 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고정값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낮은 거 위주로 알고 계시라고. 낮은 게 위험한 거니까요. 그리고 보통 액체 쪽에서 얘기한다. 인화점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해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순서 정도 체크해 두시면서 넘어가시라고. 자, 그리고 인화점의 측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화점을 실험을 하거든요. 액체가연물 쪽에 내가 인화점을 측정하고 싶대. 그럼 그거를 내가 실험을 통해서 구해요. 이 액체의 인화점은 몇 도다. 이 액체의 인화점은 몇 도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구하는데 그 실험을 태그밀폐식이라는 시험을 하고 또 방법이 신속평형법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또 클레블랜드 개방식이라는 걸 시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 세 가지를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태그밀폐식, 신속평형법, 클리블랜드 개방식 어떻게 시험하는지 모르셔도 돼. 대신에 예전에 태그밀폐식이 인화점의 측정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 번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야. 아셨죠? 진짜 이 인화점 시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시험 문제가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 굳이 지금은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두 번째, 고인화점 액체 연소 특성과 저인화점 액체 연소 특성이 있다. 그럼 고인화점 액체는 뭐예요? 인화점이 높은 애들이죠. 그럼 인화점이 높은 애들이니까 그나마 저인화점보다는 조금 안전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고인화점 액체 같은 경우는 연소 초기에는 액상지배형이래. 그러니까 원래 인화점은 제가 액체 쪽에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도 액체 상태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액체 상태로 타기 시작하다가 일정 시간 후에 이 액체가 다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하죠. 그러면서 전면 연소가 된대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액체 상태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얘는 인화점이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증기가 나오는 시기, 그게 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온도가 올라야 그때부터 열분해가 돼서 기체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액상지배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또는 밑줄 치시고 이런 거 동그라미 정도.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이제 전면 연소가 된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열분해가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전체 액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에곤을 액체 온도를 인하점 미만으로 만들어 소화한대요. 자, 근데 저 인하점은 되게 위험하거든. 요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요 가솔린 같은 거, 요게 지금 온도가 인하점이 약간 고정값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온에서, 상온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20도를 얘기하는데 이 상온 조건에서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까지가 지금 뭐예요? 요게 휘발유 인하점이라면서요. 요 상온 20도에 됐을 때, 20도가 됐을 때도 얘는 이미 인하점을 만족을 했죠. 인하점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증기가 나온다고, 증기. 이미 증기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연소 초기부터 기체 쪽으로 이제 가서 미리 어떻게 보면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불이 붙는 거예요. 훨씬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상지배형이라는 거 잘 체크를 하시라고. 그리고 얘는 에곤을 인하점 미만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인하점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영하 43도, 영하 20도 이렇게 이제 요거보다 낮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변 온도를 낮춘대. 또는 산소를 낮춘다. 입을 덮어주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불을 끈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이제 두 번째 온도인 연소점 한번 보겠습니다. 점화된 이후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래. 그죠? 그래서 연소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온도를 얘기하며 점화원을 제거하더라도 5초 이상. 5초 이상 유지가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최저 온도예요. 지금 최저 온도.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 5초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최저 온도. 일반적으로 몇 도에서 몇 도?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높게 나타난대요. 그죠? 한 5도에서 10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하점에다가 플러스 5 또는 플러스 10을 하면 얘가 나타난대. 가연성 증기 발생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연소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증기가 발생하는 속도, 그러니까 열분해 가스가 나오는 속도죠. 얘가 연소 속도보다 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가 계속 나와줘야 꾸준히 여러분들 그 증기를 태우면서 연소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라고요. 그래서 5초 이상 지속, 5에서 10도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인하점보다. 그리고 얘는 점화원을 제거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는 거. 그래서 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연소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소점보단 인하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작은 어디서 되는 거니까요? 인하점에서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발화점입니다. 발화점. 그죠? 그럼 이 발화점 같은 경우는 점화원이 없이 단순한 요거에 의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적된 열만으로 발화가 되고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연소이며 자동 발화점 또는 자연 발화점이라고 얘기한대요. 자동 발화점 또는 자연 발화점이라고 표현한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AIT라고 얘기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약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발화점이나 착화점이라는 게 있다. 점화원 접촉 없이, 그죠? 축적만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 나옵니다. 자,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불이 빨리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열 축적이 일정만큼 생겼을 때 불이 붙는 온도인데 이게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빨리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가연물 구비 조건이나 자연 발화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탄화수소 계열을 따로 볼 수 있는데 탄화수소 계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 가보면 메탄, 메테인, 에탄, 에테인,
프로판, 프로페인, 부탄, 부테인. 같은 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메탄 같은 경우는 분자 구조가 탄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다리가 4개씩이야, 수소가. 그래서 이렇게 붙어요, 4개가. 탄소 다리가 4개예요, 4개, 4개. 탄소는 4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하나면 그 자리에 수소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수가 하나일 때 수소수는 4개고 분자량은 탄소 하나 분자량이 얼마였죠? 원자량이? 까먹었어요? 아니죠? 12였죠. 그쵸? 수소는 1이었죠. 1. 그럼 12 더하기 4에서 16. 오케이? 자, 에탄은 탄소가 2개죠. 그럼 탄소가 2개니까 서로 하나씩 붙으니까 다리를 하나씩 썼어요. 그럼 나머지 3개 다리에 누가 붙어요? 수소가 붙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탄소수가 2개고 분자량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C3에 H8.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3개니까 탄소가 자기들끼리 붙고 나머지 다리에 수소가 붙는 거죠. 맞나요? 마찬가지. 이번엔 부탄, 부테인이죠. 4개에 10개가 붙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메탄에서 부탄으로 갈수록 탄소수가 늘고 당연히 수소수도 늘겠죠. 근데 탄소와 수소는 다 뭐냐면 가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분자량이 커지겠죠. 당연히. 분자 구조 아래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죠. 우리가 이 길이, 이 가로 길이를 탄소세 길이 또는 탄소수소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도 길어져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발화점이 낮아지려면 가연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탄화수소 계열 쪽에서 분자 구조가 복잡한 애들일수록 가연물이 많은 거죠. 탄소나 수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또는 얘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내부의 열 축적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아셨죠? 그리고 탄소세 사이의 길이가 길대. 요게 길대.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얘기 아니야, 다? 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오케이. 분자량이 크다라는 게 결국 복잡하고 길이가 길면 분자량이 클 수밖에 없겠죠. 맞죠? 네. 그리고 발열량이 크대요. 그러니까 방출되는 열량이 많대. 가연물에서. 또 산소와 친화력이 크대. 산소와 친화력이 크면 산소와 잘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발화점도 더 낮아지고. 그리고 점화 에너지가 작대. 그러니까 점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발화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하고 유사한 거야. 이런 애들은. 그죠?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습도라는 건 가연물의 습도를 얘기하는 거야. 가연물. 건조한 애일수록. 그리고 증기압이 낮대. 여러분들 이 증기압이 낮다라는 건 우리가 고체가 있을 때 얘가 열분해가 되면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럼 얘가 결국 여기서 이제 증기로 변하는 거거든요. 액체로 갔다가 이제 기체로 갈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기체, 요 증기로 변하는 압이 낮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기로 변하는 양이 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체 쪽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에서 좀 특이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고. 이런 애들. 증기압이 낮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이 잘 안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발화점은 열 축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 축적이 잘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왜냐하면 액체나 기체가 되면은 열이 어떻게 돼요? 다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고체는 얘가 증발이 잘 안 되니까 증발이 잘 안 되는 딱딱한 고체라면 안쪽에 계속 뭐가 쌓여요? 열이 쌓여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액체나 기체로 날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저 안쪽에서 계속 열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도가 클수록 금속 자체의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제 가연물이 있으면 여기 금속이 있는 거야. 금속. 아셨죠? 그리고 여기 불이 난 거예요. 그럼 얘가 접촉 금속이 되는 거예요. 요 접촉 금속의 열 전도도가 크대. 즉 옆으로 잘 넘겨주는 거예요. 열을 얘가. 아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계속 열이 쌓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열을 잘 넘겨줘야만 얘한테 열이 많이 가겠죠. 그럼 여기 열 축적에 의해 불이 빨리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촉 금속의 열 전도도가 큰 거야. 자, 그리고 이 가연물이 금속이래, 금속. 금속도 여러분들 가연물이 될 수 있거든요. 금속 자체의 열 전도율이 낮대. 즉, 이 안에 뭐가 잘 쌓인다? 열 축적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두 개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 접촉 금속은 열 전도도가 커야 되는 거고, 접촉하는 금속은. 그리고 얘 자체가 금속이더라도 그 내부에 열이 잘 쌓이는 애일수록 발화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연물이 건조할수록이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가연물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자연 발화 조건 중에 그 주변에 습도가 높을수록, 그죠? 자연 발화가 잘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습도가 높다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대기에 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몸도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연물 내부에도 바깥쪽으로 열이 나가려고 하다가 바깥쪽이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열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 어떻게 돼요? 열이 계속 쌓이죠. 그러면서 자연 발화가 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주변 습도예요, 주변 습도. 아셨죠? 얘는 가연물의 습도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대표 가연물의 발화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진하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황린과 정린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고체 쪽에서 이 황린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갔을 때 황린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정린은 어차피 동소체이긴 하거든요.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물질인데 그래도 한 번 정도 그냥 모양만 살짝 바뀌는데 정린이라는 애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액체 쪽에 가보면 낮은 애들 위주로. 그래서 제일 낮은 애가 이황화탄소거든요. 그 다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있고 디에틸에틸, 이 3개 정도. 네, 체크 정도만 해두십시오. 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과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도는 증가합니다. 온도의 관계는 인연발화 순으로 간대. 인연발화. 그래서 인화점이 제일 낮고 그 다음 연소점, 그 다음 발화점. 됐습니까? 인연발화 순으로 간다. 됐나요? 됐나요? 인연발화. 됐습니다. 자, 참고.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탄소수 증가 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얘라 그랬잖아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탄소가 하나였다가 점점 늘죠. 제가 이렇게 는다 그랬죠?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라 그랬고, 요게 이제 5개부터 15개가 됐을 때 탄소도 늘지만 수소도 같이 늘거든요. 자, 요때를 우리가 액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고체 상태로 가요. 자, MEF분은 기체예요, 기체. 아셨죠? 기체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탄소수가 늘잖아? 탄소수가 늘잖아요? 또는 수소수가 늘잖아요? 그럼 점점 딱딱해지는 거야, 딱딱해지는 거. 그러니까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분해가 쉽지가 않아진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결합하는력이 훨씬 세지거든요. 결합력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얘네들 자체가 결합력이 되게 세져요. 그래서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 같은 경우 탄소수가 증가하면은 약간 뭘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체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로 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증가. 이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인화점과 비점이 증가한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화점이라는 건 처음에 불을 붙이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불을 붙이는 온도가 높아진대. 왜냐하면 얘가 어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액체 쪽으로 가지 않고 다 어디 쪽으로 점점 딱딱한 고체로 가기 때문에 인화가 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야. 아셨죠? 인화점이라는 게. 그리고 비점은 끓는 점이죠. 끓이기도 쉽지 않아진대. 그리고 발열량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탄소와 수소가 많아지니까. 자, 감소. 근데 얘는 낮아진대. 그 이유. 고체가 되면은 내부에 뭐가 잘 돼요? 열축적이 잘 되다 보니까 내부 열축적이 잘 되면 거기서 발화도 쉽게 일어나. 자연 발화도 쉽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거죠. 인화점과 발화점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파라핀계 탄화수소만의 특징이에요. 아셨죠? 연소 속도가 떨어진대. 왜냐하면 딱딱한 고체가 되다 보니까 증발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발화점이 2개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 넣은 거니까. 자, 증기압이 낮아진대. 즉 휘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휘발성 증기가 잘 안 나온다라는 거고 휘발성 낮아지고. 요거는 파라핀계 탄화수소만의 특징인데 뭐 이게 자주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참고로 보실만 해서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발화지연 시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처음엔 그냥 읽어보십시오. 발화지연 시간은 가연물과 지연성 물질, 이게 이제 산소죠. 얘 혼합물의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가연성 혼합기의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열이 되는 거죠. 예열 시간부터 실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때 시간을 우리가 지체 시간 또는 발화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한대요. 맞죠? 연료의 자연 발화 온도는 발화지연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연 발화 온도가 높을수록,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연물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가연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발화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불이 붙진 않거든. 처음에 약간 예열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발화되는 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불이 나는 시간, 그죠? 그때까지 지체 시간을 우리가 발화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여기 온도가 높을수록 쉽게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불을 내는 발화까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나 압력이 상승할수록 발화지연 시간은 짧아지고 완전연소 시의 발화지연 시간은 짧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지금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 로그에 관련된 공식도 있고 한데 일단 지금은 정의 정도만 보세요. 왜냐하면 학계론에서 아직은 나온 적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로 제가 한 번씩 이제 구성을 하거나 할 테니까 이런 것도 개념 정도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연소 범위가 나오죠. 자, 앞쪽에 나왔던 온도 포인트는 제가 에너지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개념이 아니야. 에너지 조건이 아니고 양적인 조건 하나가 나와요. 자, 얘 이름이 뭐다? 연소 범위야. 연소 범위. 근데 연소 범위가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두 번째 연소 범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